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이 와서 60일주 방송을 할 거예요.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이민주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61주) 오늘은 이민일주 차례죠.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하나. 이민일주 이 어떻게 생겼더라? 이문 알겠고 아이씨 인물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찾아볼까? 몇 분 됐어요? 1분? 이게 딱 보면은 읽는 게 쉬운데 비슷하네요. 얼추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거의 맞았어요 제가. 그래서 빨리 합시다. 이게 임수, 겉심리, 편인, 속심리를 알아야 되나? 식신인가? 식신. 이거 정리하게 갈 거고, 이게 얘가 이렇게 식신. 그리고 12연속으로 병지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세 가지를 한 다음에 오행적인 거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일단 이 임수가 좀 많은 10개의 일간들 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애예요. 머리가 답이 안 나오는. 다시 찍을까? 임수가 이게 인성도화라고도 하고요. 보통 도화가 뭐 지지 뭐 이런 걸로 보는데 그냥 임수가 자체가 도화기도 해요. 그래서 임수가 블랙홀이라고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매력이 있어요. 그게 뭐 외적인 매력이든 내적인 매력이든 뭐 매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임수 일간 아니더라도 임수가 뜨면 기본적으로 매력이 있고, 임수 일간 치고 좀 못났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좀 잘생, 이쁨 뭐 이런 느낌이고, 이게 그 내적인 매력으로 따지자면은 이게 사실 임수의 내적인 매력은 가질 수 없는 매력이에요. 가질 수 없는.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또 매력이라고 한다라면은 좀 말 없는 거, 좀 조용한 매력, 과묵한 매력, 과묵한 매력이 있는 거죠. 이게 병화하고는 완전 상반되죠. 병화는 시끄러운 거죠. 떠들고 따뜻하고. 그런데 임수는 좀 차갑고 조용하고 속을 알 수 없는 검은 깊은 호수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임수는 매력이 있다. 그 매력은
가질 수 없어서 갖고 싶은 매력이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임수일관을 상대하면은 좀 드는 게 뭐냐면 서운한 마음이 좀 들어요. 서운. 뭐 배우자가 됐던 누가 됐던 임수를 상대하면은 좀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왜냐면은 임수는 가질 수 없는 일관이라서. 이해가 되고 있나요? 그래서 임수일관은 매력도 있고 넘어갈게요. 이제 이게 그래서 블랙홀적인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빨아들이는. 근데 막 그거를 내가 꼬셔서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요. 넘어갈게요. 뭐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었겠죠? 일단 저는 설명이 힘들어요. 그리고 몇 분 했어요? 6분? 줄까? 하기 싫어. 왜 이렇게 하기가 싫으냐? 이 편의는 눈치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눈치 보는 건데 이게 뭐 비굴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눈치를 보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을 자꾸 그 분석하고 파악하려고 드는 거예요. 분석 파악. 그 인간적인 그 무형의 불안감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러니까 인성이 사랑받는 거잖아요. 근데 편의는 눈치를 본다고 하죠. 그래서 또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관련된 거는 맨날 이따 얘기하는 게 맞나? 어떤 느낌이냐면 말도 안 나고 몇 번 했어요? 7번. 다시 찍을까? 정리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뭘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죠? 눈치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예뻐해줄까 안 예뻐해줄까 그런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막 비굴해서 그런 눈치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불안감에 의한 눈치를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발현되냐 분석적으로 자꾸 사람을 분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눈치가 있고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을 자꾸 상대를 분석하고 알아내려고 하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실제로 만나서 그 사람을 겪는 거는 그 사람이 딱 나타나서 나는 이 사실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난 이럴 거고 너한테 잘해줄 거야. 아니면 너를 등쳐먹을 거야. 아니면 너를 미워할 거야. 너를 싫어할 거야. 아니면 그런 애도 내 속마음 어째 뭐 이렇게 막 이런 자기의 그 TMI를 얘기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현실적으로 레알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한정돼 있잖아요. 1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 사람에 대한 임수가 원하는 정보의 목표치가 10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정확한 현실적인 레알 정보는 1이고 나머지 9는 본인이 상상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사람이 하지 않았던 얘기, 그 사람이 내보이지 않았던 속마음, 그것을 본인의 머릿속에서 뇌피셜로 채워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니까 이게 올바른 평가가 안 되겠죠. 그래서 편의는 임수는 오해할 수가 있다. 오해가 많다. 타인에 대한 분석도 하고 눈치도 보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그 편의는 결국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도 오해가 가장 큰 문제가 되죠. 편인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느낌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약간 고양이 같은 거죠. 고양이. 조용히 막 와서 막 떠들지도 않고 조용히 가만히 앉아서 보는 거예요. 말도 없이. 빵을 어떻게 꽂더라?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보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방을.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생각이 너무 많죠. 상상의 나래가 너무 많죠. 그래서 그 결론된 도출이 오해의 소지가 높다 라는 거예요. 편의는 저번 주에도 이거 계속 많이 설명했고 이까지만 할게요. 아시겠죠? 근데 뭐 장점을 얘기하면 머리가 좋다는 거고, 눈치가 빠르다, 쓸데없이 시끄럽지 않다, 좀 조용하다, 좀 고양이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설명할 게 많은데 해야 되나? 임수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자꾸 오해가 생기고 본인이 속단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그런 결론을 내리고 하니까 일이든 인간관계든 내가 저거 켜고 왔구나. 일이든 인간관계든 이게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막 내가 눈치도 보고 막 나는 분석을 잘해, 막 나는 저 사람을 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깨르륵거리면서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실망하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막 믿었어. 근데 그게 오해였던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배신 때리겠죠. 그러면 거기서 실망을 얻고 막 그런, 아니면 또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저 사람은 누구 나 안 이뻐해 줄 거야, 막 이런 해서 끝내버리는 것도 있겠죠. 그럼 결국은 사랑을 못 받겠죠.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긍정적인 오판을 해서 그 사람한테 뒤통수 맞았으면은 그게 끝인 거죠. 그런데 또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내가 부정적인 평가를 해도 어차피 끝인 거죠. 내가 부정적인 평가를 해서 털어버렸으니까. 결국은 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편인이 사랑을 뭐 부족하게 받는 어쩌네 그런 건데, 그거는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해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그래서 자꾸 끝이 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실망도 많이 하고 체념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이 임술관 특징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점점 줄어들어요, 살면서. 근데 그 원인은 본인의 오해에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임수는 단절이 많이 돼요. 단절. 일이고 사람이고 단절이 중간중간에 자꾸 끊겨요. 체념, 포기 이런 게 빨라요. 나이 들수록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계속 결과가 안 좋게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오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속단, 오해, 잘못된 판단, 적은 정보를 내 뇌피셜로 채워 넣은 결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아무튼 편인에 대한 건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로 일단 일당락 맺고 식신으로 갈게요. 식신은 좀 귀여우기도 한 건데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런데 1차원적인 거죠. 일간에서 바로 나온 거니까 그게 엄청 깊이 있고 뭐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뭐 어떤 걸 많이 생각하고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단순한 거, 1차원적인 거. 나 잘 거야. 나 피곤해. 나 잘 거야. 아니면 뭐 나 저거 먹을 거야. 아니면 나 저 사람 좋아. 손 잡을 거야. 뭐 이런 1차원적인 거. 좀 아이 같은, 이제 막 탄생한 봄의 느낌, 뭐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돼요. 아무튼 그런 1차원적인 거, 되게 단순한 거,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식신, 이것도 또 설명을 할 게 많은데 분이에요. 14분 하는 데까지만 할게요. 이 식신의 단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상관하고 식신이 식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식신은 기신이고 상관은 형신이잖아요. 이게 기신이면 뭐냐면은 내 위주예요. 내 위주. 그냥 딱 나밖에 모르는 게 기신들이에요. 그래서 너나 우리에서 우리가 아니구나. 나가 기신이에요. 무조건 나예요. 내 위주,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래서 식신이 좀 베푸는 것도 되거든요. 원래 식상이 베푼다도 되는데 뭘 베풀어도 내 위주로 베풀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그러니까 내 위주로 베푸는 게 있는 거예요. 베풀어도
근데 보통은 베푼다기보단 내 맘대로 하려는 게 더 크죠. 내가 원해서, 내가 필요해서, 내가 자고 싶어서, 내가 먹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거를 관철하는 게 식신이죠. 그래서 뭐 건강하다, 뭐 고친다, 뭐 뭘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그냥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식신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우리나 너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래서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다른 귀신들하고 또 다르게 이건 1차원적이라서 좀 귀여운 느낌이에요. 막 엄청 나의 이익을 따지고 나의 권리를 따지고 내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1차원적인 내 욕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신이 왕하면은 누가 못하게 하면 몰래라도 해요. 그냥 무조건 이거는 내가 해야겠어야 거예요. 그래서 좀 아이의 고집 같은 거예요. 막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뭐 엄청 막 머리를 쓰고 막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하는 데 있어서 이 식신은 뭐 엄청 그거를 막 설계하고 계획하고 막 신의 한 수를 두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아이처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컴퓨터 하지 말했지? 빨리 자! 이러면은 불 꺼놓고 자는 척하고 문 닫고 몰래 하는 거. 몰래 컴퓨터 하는 거. 엄마가 과자 먹지 말했지 하면은 앞에서 안 사 먹고 밖에서 몰래 사 먹는 거. 그러니까 1차원적인 해결법, 1차원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식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엄청 내 마음대로 할 건데 막 그렇게 엄청 그건 아니에요. 좀 아이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뭐 끝도 없어요. 아이고 이 편이 인성 좀 덜한 거 있는데 방금 생각나는데 좀 이따 할게요. 이거 이 병지, 식신이 병지로 들었잖아요. 이거는 서운한 거예요. 왜 서운하냐? 식신. 나는 잘했는데 내 맘대로 내 식대로. 근데 그건 생각 안 하죠 사람은.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식신이 약간 그런 거예요. 나는 잘했어. 내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초코파이를 너한테 줬잖아. 그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참고 주는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당뇨병 걸린 건 생각 안 하는 거야. 아, 그건 당뇨병 비하가 될 수도 있구나. 아무튼 그 사람이 단 걸 먹으면 안 되는, 뭐, 그 다이어트 중인데 초코 케이크를 줘놓고 나는 잘했는데 왜 쟤는, 화내? 막 이런 느낌. 그런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것과 연관해서 편인도 그런 게 있어요. 어, 타인한테 잘해줘요. 타인 눈치 보고. 그런데 그 속단한다 그랬잖아요. 얘는 이것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좋겠지? 쟤한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대충 쓰는 거 귀찮으니까 의사를 물어보지 상대방한테 물어보지 않고 뭔가를 해서 근데 상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욕먹거나 뭐 본인이 한 만큼 대가를 못 받는 게 편인이기도 해요. 이건 흉신이잖아요. 밑에 거 귀신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식신은 내 위주고 편인 이거는 상대 위주예요. 그러니까 상대 좋으라고 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물어보진 않은 거예요. 왜? 임수니까. 안 보이니까. 자기를 말이 없으니까. 조용하니까. 상대한테 굳이 말 안 하고 상대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이거는 뭐 랜덤이죠. 그런 거예요. 생각도 많고. 뭐 하다 왔어요? 병지? 병지 좀 서운한 거다. 내 생각에는 내가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에 대한 생각을 내가 혼자 생각하고 상대한테 말하지 않고 자기 딴에는 좋은 일을 했는데 상대가 반응이 시원찮으니까 너무 서운한 거. 그게 이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면. 아, 어렵다. 19분. 30분까지만 할까요? 뭐 할 게 뭐 있지 또? 병지까지 했죠. 일단은 그 뭐 이민의 기본적인 건 그런 걸 아는 거예요. 뭐 말했죠? 그러니까 뭐 대충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는 다 기억이 안 나지만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오행적으로 보면은
똑같아요.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의미는 똑같아요. 임수가 임목을 원래 생해야 되죠. 수생 목이 돼야 되는데 임수는 생을 못하죠. 생을 할 것처럼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어서 노력을 해도 어쨌든 간에 수생 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임수는 습이 아니라 조라 그래요. 조. 이거는 제가 그 선우님 방송 볼 때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서 한 번 휙 듣고 말거든요. 한 번밖에 안 봐서. 그래서 임수가 습을 해결한다라고 하는데 조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들었지 어떻게 하는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선우님의 방송을 봐라. 몇 편에 어디에 나왔던 건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선우님 방송을 열심히 보다 보면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수생목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거의 같잖아요. 내가 사람을 생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생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고 할 말이 또 뭐 있죠? 뭐 안 했어요?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뭘 안 했는지를 찾으려면 너무 힘드니까 물론 평년했고 식신했고 병지했고 수생목도 한 것 같고 배우자는 궁합으로 보세요. 그냥 이런 걸 보지 말고 이게 배우자 궁이긴 해요. 그런데 큰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봤는데 완전 조졌어도 궁합 잘 맞는 사람 만나면 잘 살고 이렇게 막 내가 배우자가 막 나를 생하고 막 그런 팔자여도 일지여도 궁합 거지같이 만나면 거지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임수는 상대방이 배우자도 서운해해요. 서운해하고 뭐 잘 삐질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임수가 그래요. 좀 되게 매력은 쩌는데 매력이 너무 쩌는데 일지가 도화라니까요. 인성 도화. 매력이 너무 쩌는데도 불구하고 내 거 안 같은 느낌이 있어요. 배우자여도 내 거 안 같은. 나는 막 베프라고 생각하는데 쟤는 다른 애랑 더 친한 것 같아. 막 내 베프 아닌 것 같아. 막 그런 거. 막 같이 놀아도 서운하고 막 결혼을 했어도 서운하겠죠. 나의 베프가 맞나? 나는 쟤를 베프라고 생각하는데 쟤는 나를 베프로 생각하는 거 맞나?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임수가. 그런데 뭐 그거는 임수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 잘못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민일주 배우자인데 내 배우자가 너무 서운하다. 내 거 안 같다. 내 거 안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이민일주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다르게 굴려고 해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뭐 사람을 오해한다 이러면 오해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문의 좀 넣어볼까? 이 사람들은 귀엽다. 이 사람들은 뭐 하다 말았죠? 분석. 그렇죠. 이 고양이 쳐다보죠. 이것 때문에 고양이 보다가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냥 자기가 하기 싫든 하기 좋든 뭐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람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 그래서 뭐 오해를 하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끼워 맞추고 하다 보니까 결론을 내려고 알아가려고 그 사람에서 알아내려고 머리를 쓰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건데 이 방송을 보고 그럼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안 돼요. 이게 타인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민일주가 이 방송을 본다면 다 나 같은 거 아니야? 다 사람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람은 다 남도 자기 같은 줄 아는데 일간이 10개잖아요. 10가지가 있는 거고 뭐 그 외에도 일주는 60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사람이 제각각인데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 1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민일주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타인에게.
그래서 이러지 마라라고 해봤자 어차피 안 돼요. 이 이민일주분한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원국에 따라 다르긴 해요. 일간 특성이 약하게 나오는 게 뭐 극을 많이 받는다거나 내가 극을 많이 한다거나 또 뭐 있었지?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이게 편인이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편인이 항상 흉씨는 길씨는 나한테 좋은 거고 흉씨는 너한테 좋은 거예요. 편인이죠. 식신이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타인한테 이 편인의 흉씨는 타인에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재성이라 치면은 편재라고 치면은 타인에게 물질적인 걸 쓰는 거예요. 이건 약간 투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뭐 편관이면은 타인에게 뭐 관적인 걸 쓰겠죠. 뭐 명예적인 거, 내가 명예를 지키는 거, 타인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지키고 뭐 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내 마음을 쓰는 거예요. 내 신경을 쓰고 내 생각을 쓰고 그래서 매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타인을 알아봐 주니까 물론 그게 오해와 속단이 많지만 이게 뭐고 또 무슨 말을 하지?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주제 넘게도 60일째 방송하면서 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 얘기를 해야겠다.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 이 거지 같은 상황에서 라고 한다라면은 좀 이게 생각이 머리가 좋아요. 임수는 기본적으로 머리 엄청 좋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를 써야겠죠. 좀 창의적인 게 할 수가 있나? 할 수 있겠죠. 식신까지 뒀으니까 어쨌든 뭐 다른 원곡에 따라 다르겠지만 창의적인 거 뭐 예술적인 것도 되고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거 쓰면 하세요. 그리고 본인의 매력을 써도 되죠. 어쨌든 인성일지니까 인덕이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활용해서 사시면 좋겠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겁니다. 할 말이 있나? 고양이 그랬어요. 보이나? 고양이. 이미지가 고양이에요. 검은 고양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데 이게 뭐지 새끼 고양이라고 그러던데 악갱이라고 그러던데 그게 왜 새끼 고양이인지는 들었는데 그건 지장간 파야 돼요. 근데 저는 지장간 파는 게 재미없어서 어쨌든 이민일주 새끼 고양이 검은 고양이 말 없는 고양이 이거 잇목 깔면은 좀 고양이 상이에요. 하는 짓도 고양이 같아요. 이게 잇목 깐 사람들 보면은 고양이 같아요. 고양이 같은데 뭐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가비는 이제 좀 엄청나요. 뭐 진짜 걔는 가비는 진짜 타이거예요. 어른 고양이. 가비는 어른 고양이의 매력이 있어요. 좀 여자여도 남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장군감 고양이. 아무튼 걔는 고양이 아니고 호랑이에요. 가비는 호랑이. 병인하고 이민은 고양이인데 병인, 이민, 고양이 느낌이 달라요. 병인은 그래도 약간 새끼 호랑이 느낌이 나요. 너무 그러니까 귀엽고 까르륵거리지만 좀 밝고 그런 뽀송뽀송한 느낌인데 이민은 좀 새침한 새끼 고양이. 그런 거죠. 사람 눈치 보고 조용히 말 없고 가만히 쳐다보고 이리 오라 그러면 안 오고 약간 우리 7월이 같은 느낌이죠. 조용한 새끼 고양이 느낌이 나는 게 이민일주입니다. 매력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해야 되나? 또 생각났는데 어쨌든 수세목도 이렇게 잘 안 되고 임수 특징도 있어서 이게 일이나 사람이 자꾸 단절이 돼요. 단절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수생목이 되더라도 이게 하나가 끝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의 인연이 끝나고 다시 또 인연이 되는
그러니까 수생목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병지로 들었음에도 이게 목이잖아요. 그리고 식신은 건강한 거고 병지는 병든 거죠. 뭐 진짜 병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병이 들었어도 아파도 몸이나 마음이 아파도 자생력이 있다 그래요. 치유되는 능력이 있다. 이거는 천인지 운명학. 이건 아까 그건 선호님, 이거는 천인지 운명학. 이 두 분이 제가 볼 때는 제가 항상 즐겨보고 이 두 선생님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두 개 보면서 공부 많이 해요. 거의 이거 두 개 보죠. 뭐 다른 거는 보기는 보는데. 그러니까 이 두 분 거는 100%를 수용하려고 하는데 한 10%를 제가 이해하는 거고, 다른 분 거는 50%를 한 40? 그 정도만 수용하려고 하는데 뭐 그것도 10%를 수용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볼 때 원래 임수가 뜨면 건방져요. 제가 임수 떴잖아요. 원래 건방져요. 그런 느낌이라서 아무튼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거 두 개고, 지금 이 내용은 이 두 분의 방송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있었죠? 병. 아픈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겨울이잖아요. 임수가 계절로 치면 수니까 겨울이고, 이건 봄이잖아요. 새싹에 설이 내렸다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자연재해적인 천재지변적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인재가 아니라 뭐 그런 재해적인 그런 사고를 많이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도 하고 뭐 마음의 병이나 몸의 병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운하니까 뭐 계속 지금 막 그 삽질 같은 걸 하잖아요. 사람으로 인한 그런 아픔을 많이 서운함을 겪잖아요. 그럼 마음의 병은 기본적으로 들겠죠. 또 마음의 병 들면 몸이 병들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게 식신이라서 좀 치유적인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사람이고 일이고 단절됐다가 다시 됐다가 단절됐다 다시 됐다 하는 것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일주일 뭐 식신이면 먹을 복이 있다 뭐 어쩐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은 안 하고요.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식신이면 1차원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잘 자는 거, 내가 잘 먹는 거,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런 거에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뭐 미각이나 이런데 뭐 음식의 맛집 뭐 이런 거에 신경 많이 쓰겠죠. 잠 푹 잘 자는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이게 막 서운한 마음에 병들지라도 자생력이 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인간관계나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조금 뭐 이렇게 좀 큰 사고는 좀 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쨌든 새싹이 서리를 맞았으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뭐 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완전 막 녹색으로 다 적었잖아요. 이 정도면 엄청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한 저를 칭찬하면서 스스로 칭찬하면서 방송을. 머리가 이상하구나. 이게 머리 감고 드라이 대충 말리고 해서 그래요. 머리가 이상했구나. 이상할 수도 있죠. 아무튼 이게 5대5가 딱 되는구나. 이렇게 해볼까? 아무튼 오늘 방송은 끝내고 수요일날 상담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